자, 오늘 들려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 영화를 찍으러 우주로 간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 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사로 찍은 우주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주 비행복을 입은 러시아의 3명이 소유즈 로켓에 탑승을 합니다. 네. 곧이어서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오는 로켓은 3시간여 동안 지구를 2바퀴 돈 뒤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이들은 전문 우주 비행사와 영화 감독, 배우로 구성된 러시아 영화 촬영팀입니다. 오, 세상에. 우주정거장에 12일간 머물며 심장병에 걸린 우주 비행사를 구하는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아무래도 우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만큼 이들은 떠나기 전 적응 훈련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오. 우주 공간에서 직접 짓는 첫 장편 영화가 될 이번 작품 기대가 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우주 여행 자체도 평생에 해볼까 말까인데 가서 영화 촬영한다고요? 보통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 CG거나 세트인데 네. 직접 가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현지 시간 5일 낮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우주기지에서 출발을 해서요. 지구를 2바퀴 돌고 러시아 모듈에 이제 도킹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감독하고 여배우하고 같이 갔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제목은 도전입니다. 와. 그 여배우가 네. 심장 외과 의사 역할을 맡아서 러시아 우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내용인데 저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인 2명도 얼결에 네. 같이 영화 촬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저게 그냥 타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네. 가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정밀 의료 검진을 하고 무중력 상태 훈련, 혹독한 훈련까지 거치고 실제로 저렇게 우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이 이제 혹독한 훈련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잠깐 웃음기 어린 얼굴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was new to us today. Every 30 seconds brought something entirely new. And everybody, I love you all. We made it here and трудности и на этот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все равно это, конечно, невероятно интересно, и это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и одна мысль. 자, 이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홍종선 기자님, 진짜 저게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어허. 사실 요즘에 우주여행 정말 모든 분의 꿈일 텐데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도 하셨겠지만 이 감독과 배우는 우주여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한 20년 전에 한 2002년에 톰 크루즈가 내레이션을 한 아이맥스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냥 우주 자체를 찍은 이런 영화도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네. 줄거리가 있는 극영화, 장편 영화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지난해 5월에 미국의 나사가 이 톰 크루즈랑 우주에서 영화를 찍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뭐 새로운 시리즈 7편이냐 아니면 그게 지난해 2월에 시작했으니까 8편이 혹시 우주에 찍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러시아가 한 발 앞서게 됐죠. 근데 가만 역사를 돌아보면 우주에 우주선을 제일 먼저 보냈던 것도 러시아였습니다. 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운 가보고 싶은 대상인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주에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최고의 걸작을 반쪽만 보여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르네상스 시대를 생각하면 최고의 걸작, 다비드상 떠올리시는 분 많을 텐데요. 네네. 이 다비드상이 하체는 가려진 채 상체만 노출된 반쪽짜리가 되어서 이 두바이에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랍에미리트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인데요. 야, 오우, 눈매 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반쪽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관람객들은 다비드의 얼굴부터 상체까지는 볼 수 있지만 하체는 기둥으로 가려져 볼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유리 그리고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원통형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체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를 두고 나체 공개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좀 웃기다, 회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비드상은 이 어쨌든 이 상반신, 하반신 뭔가 옷을 걸치지 않은 조각상이자 그런데 저렇게 교묘하게 갈아놨어요. 저렇게 전시된 건 정말 양윤선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기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다비드상이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를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터기로 제작이 됐다고 야. 합니다. 5.18m의 규모인데요. 네. 원본 크기를 그대로 재현이 돼서 다비드상 복제품이 항공기를 타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두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 다비드상이 유리와 돌기둥으로 둘러싼 이 원통형 전시장에 배치가 되면서 두 개 층에 걸친 이 조각상의 중요 부위가 석판과 돌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손정현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체 공개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어떤 정서를 좀 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각상을 전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묘수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 표현의 자유가 이슬람교 문화와 충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 전시장에 간 관람객들은 진짜 다비드상의 이 상반신만 보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체를 금기시하는 이슬람의 전통이다. 그럼 아예 전시를 안 해야죠. 그러네요. 저걸 전시를 해서 전체를 못 보게 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다른 접근법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하체는 1층에서 볼 수 있고 상체는 2층에서 볼 수 있는데 아. 그러면 2층 갔다 1층 오면 다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1층은 VIP들만 갈 수 있습니다. 야, 참 글쎄요. 뭔가 표현의 자유일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금기사항도 우선시 돼야 되는 건지 참 색다른 전시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우간다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새싹들이 정말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늠름한 꼬마 영웅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죠. 우간다 와키소에 있는 야외 쿵푸 도장입니다. 이곳엔 우간다의 브루스리라고 불리는 키자 선생님이 있는데요. 어린 제자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5세에서 16세 사이 아이들이 호신술을 연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쿵푸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간다에선 납치 사건이 빈번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요. 현실은 씁쓸하지만 아이들은 참 귀엽기만 하네요. 네. 처음에 지르기 할 때는 뭔가 태권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 중간쯤에 손날 이 자세 보니까 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쿵 하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쿵푸 팬더 막 영화 기억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냥 저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도 굉장히 귀엽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 선생님이 이제 우간다의 브루스리라고 불리우는 우간다의 브루스리. 키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표정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너무 귀엽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귀엽게만 보지만 또 저곳에선 반드시 호신술을 배워야 되니까 저 선생님은 정말 저 아이들에게 최고 선생님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저쪽이 범죄율이 좀 높아서 그런 호신술 차원도 좀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요. 아이들 표정이 진지해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ecided no, these girls, they need to get what they call self-defense so that they can at least fight for themselves. If you come and attack her, if you want to rape her, she will be able to defend herself. That's why you see they are practicing. Yes. And also to keep their body to be physically fit and also to have power. zenzize nkora njaza nzeyambisa eri abalabe bange kubanga
aliwaso tuambane wetwala etusadekiwa singa batusanga ngombiri gwaffe mulamu tuba tusobola okweranako ne tuwona ekyo ekisibo. 정말로 아이의 표정과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참 진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진짜 있네요. 그렇습니다. 쿵푸 도장 설립자인 이키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부르는 이 호신술을 배워야 하는 게 쿵푸를 연습하는 이유다. 네.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이 쿵푸가 공부의 한 이제 중국식 발음이잖아요. 네. 좋은 인생 공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우리 태권도도 정말 좋은 호신술이고 무인 정신을 길 수 있잖아요. 무도 정신을. 근데 태권도도 배웠다. 이 우간다 이 아이들이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쿵우 태권도를 배웠다 하더라도요. 이 순간에는 36개 주랭랑이 제일일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 상황에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도 저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도망도 못 가고. 어허. 근데 이 상황을 마주한 게 고작 7살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떤 상황일까요? 네. 자, 한 꼬마 남자아이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7살 꼬마아이를 찍고 있는 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데요. 네. 자, 입질이 왔죠? 네, 열심히 낚싯대를 휘가며 가까이 가보는데요. 야. 물고기가 오는가 싶은데 보셨나요? 네. 물고기가 올라오자마자 뒤를 쫓아온 건 바로 악어였습니다. 어머. 잡은 물고기를 바로 낚아채서는 잡아먹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더니 물고기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낚싯대까지 물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야, 이 아이는 물고기 잡은 김에 물고기 잡았다 뭘 잡았는가 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앞서 영상 보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5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일단 7살 도슨이 와 내가 낚시에 입질이 오니까 내가 잡았다라고 굉장히 신나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동영상을 찍어준 아빠도 내가 잡았다. 그래 이제 천천히 계속 끌어올려라. 이렇게 이제 신났는데 네. 그러면서도 물고기가 힘이 좋아요라는 말을 하고 가까이 다가서자 저렇게 악어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이고요. 어허. 아빠 션도 오마이갓 맙소사를 연신 외치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 또 이제 낚싯대는 이렇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히 악어가요. 진짜 보기보다 행동이 정말 빠르기로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동영상을 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안 다쳐서 정말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아빠가 플로리다주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 악어가 나오는 곳인데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는요 무려 125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고요. 네. 지난 1948년부터 2016년까지 악어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에 달하고 하하. 있습니다. 네, 정말 악어는 조심해야 될 동물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잡은 물고기를 악어에게 빼앗긴 일도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진짜 귀한 이것을 잡은 일도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정말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것도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강에서 잡았다고 하면 더 놀라실 텐데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한강에서 갓 잡아 올린 이것, 힘차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뭐예요?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장어인데요. 어머. 몸색이 황금색을 띠며 검은색 큰 반점이 있는 황금 장어입니다. 어허. 지난 1월 1일 김포대교 위쪽 한강에서 잡힌 이야. 장어라고 하는데 길이가 55cm, 무게가 500g, 대박 민물장어 중에서도 꽤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한강에 있단 말이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황금 장어를 잡은 어부 김순호 씨에 따르면 60년 가까이 한강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런 희귀한 장어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황금이 복과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조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황금빛 장어가 잡힌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허. 지난 2017년에는 충남 청양의 금강지류에서도 포획이 된 바가 있었는데 당시 한 연구소에서는 이 장어를 돌연병이 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 황금장어 저게 잡힌 게 마냥 좋아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진짜 생태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행조총괄부 심화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저 황금장어가 돌연병이종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한강아류 오염이 꽤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로 인해서 이상종이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황금장을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코올에 담은 이 유리병 속에 행운의 상징으로 이 행주어촌계 보관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방생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기증을 해서요. 혹시라도 정말 생태계 변화로 인해 생긴 종인지 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대부분 설치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설치된 것도 있지만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런 일 정말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분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뉴욕 지하철 타임스 스퀘어역 승강장입니다. 파란색 두건을 쓴 여성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서 앞에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을 밀어내고 그리고는 태연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어머,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갑작스런 여성의 공격에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은 그대로 넘어졌고요. 다행히 선로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열차에 부딪혀서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어머.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 컸고 많이 다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동차가 들어오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razy. This is unbelievable. It looked malicious. It's scary because that could happen to anybody when you least expect it. And I'm always alert, like what's behind me, what's around me.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to me. Terrible. My face is swollen. I have a broken nose and a fractured chin. Someone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this can't be happening. I never too many cases. 아니 대체 왜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겁니까?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그 여성 잡힌 것 같아요 지금. 네, 다행히 붙잡혔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네, 경찰에 체포돼서 이 끌려오는 이 여성이 바로 지하철의 그 영상에 등장하는 승강장에서 승객을 밀친 그 여성입니다. 그 몹쓸 짓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결국은 붙잡혔는데요. 네.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별다른 말다툼이라든지 그런 실랑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살인 미수 혐의 이거 거의 살인죄 아닙니까 지금 백성훈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뭐 명백하게 살인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죠. 사실 열차가 달려올 때 승강장으로 밀면 그거는 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다행히 일단 선로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0대 피해자도 목숨을 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대비를 해요. 아하.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승강장 뒤에서 밀면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뭐 이와 같은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다른 전과로 3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범행을 범한 것 같은데 여성은 좀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스크린 도어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발 저런 끔찍한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프랑스 파리의 한 명품 브랜드 패션쇼 이 러너웨이에 누군가 난입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곳 러너웨이 무대에 이 모델들의 워킹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죠. 이런 글씨가 써진 커다란 현수막이 들려 있어요. 네. 무슨 퍼포먼스인가 싶은데 그 순간에
이 좀 보시면 저렇게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이 여성을 제압 후에 네. 강제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하. 이 현장에 뭐 까뜨리는 드네브, 이자벨 페루, 프랑스 배우들도 있었지만 당황할 틈도 없이 패션쇼가 또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어지고 잘 이어지나 하는데 다시 한번 저 뒤에 보시면 또 이번엔 한 남성이 아까와 같은 그 하얀 현수막을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네. 이번에도 보안 요원들이 또 재빨리 나타나서 저렇게 이 남성을 제압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걸어서 무슨 모델들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 퍼포먼스 일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대체 누굽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이들은 국제기후변화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프랑스 지부 소속의 회원들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단체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패션 업계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상 발표 주기가 더 짧아지고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패션 업계에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시위인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저 사람들의 시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런웨이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지만 박물관 밖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패션쇼를 풍자한 방독면을 쓴 과소비 반대 패션쇼를 연출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굉장히 좀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해당 쇼를 지켜보던 인근 관계자들 서로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당황한 기색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위자 난입 같은 경우에는 쇼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시위에는 한 30명 정도가 가담을 해서 결국은 2명 정도가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명품 브랜드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제 저분들의 이 표현 방식은 조금 부적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궁극적으로 외치는 그 의미, 그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신음심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정말 잘 보존해야겠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멈춰서는 안 되는 곳에서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저께 전남 여수시의 한 휴양 관광단지 내에서 좀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될 것이 멈춘 사고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저 많이들 보셨죠? 바로 이 짚 라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행 중이던 짚 라인이 오후 1시경에 지금 보이시죠? 공중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저렇게 즉시 출동을 해서 구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저 짚 라인에 탑승했던 30대 남성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짚라인 왜 멈춰서 매달리는 이런 사고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사히 구조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30대 남성이 40분가량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진맥진,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 하강 도중 도로에 줄이 걸려서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올해 6월에도 경남 함양 대봉산에서 60m 높이의 짚라인이 멈춰선 적이 아찔합니다. 있었는데 60m면. 그때는 탑승객 2명이 2시간가량 어머, 매달리는 어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짚라인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 시설이고 레저 시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인데 네. 제대로 된 안전 지침도 없다라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지난 2월에 이 짚라인 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상임위원회 문턱도 못 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아이고. 관리 주체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너무 달라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짚라인은 관련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법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도로 위 무법자들 이야기인데요.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들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그대로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이 장면을 목격한 암행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뒤쫓아갑니다. 그렇게 좁은 골목을 샅샅이 뒤져 해당 오토바이를 찾아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을 매겼는데요. 아하. 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토바이, 물론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법규 잘 지킨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으실 테고요. 근데 가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아찔할 때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오토바이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차선을 가로질러서 오토바이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로 인해 접촉사고까지 일어날 뻔한 적도 생각보다 많이 봐서. 일반 승용차는 안전벨트 내지 에어백이 운전자나 동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안전모밖에 없습니다. 안전모로 인해서 100%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이륜차 사고가 나면 머리의 뇌출혈 사고보다도 장기 손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상률이나 치사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러신 분이 많을 거라고 또 봅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서 오토바이를 탄 채 건너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인도로 달리는 것도 안 되고요. 아하. 근데 최근에 오토바이가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이제 법규 잘 지키면서 하시는데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까 조금 전에 경찰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전모를 안 쓰는 건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네. 안전모 안 쓰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뭐 차로 위반,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점심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마포 한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일단 적발된 분만 63대니까 63명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 오토바이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행이 이제 빠르고 편의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위험한 정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 좀 인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법규를 좀 충실히 지켜가면서 네. 이륜차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서 배달업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또 빨리빨리 배달 경쟁하다 보니까 또 저런 오토바이로 배달하신 분들이 또 저런 법규 위반이 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차제에 너무 재촉하는 문화도 조금은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수박에 줄 긋어도 호박 헷갈리지 않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네. 억지로 우기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바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데 네. 하다못해 이런 상품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같이 허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카레죠. 근데 평범한 카레 아닙니다. 저 밥 모양을 잘 보시면은 이 밥이 바로 독도 모양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이 독도 모양으로 카레밥을 담고는 그 위에 일장기를 꽂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케시마 카레라고 시마네현의 한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라고 합니다. 이걸 이걸 일본 땅 참 시마네현에서 판다고 참 심하네요, 진짜. 홍정선 기자님. 네, 시마네현 아마 이거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독도에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명칭이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서 행사를 하는 지자체인데, 이거 뭐 기념 행사해도 기념일 제정해도 일본 내에서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떤 의식이 고조되지 않자 이제는 어떤 관련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경덕 교수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런다고 일본 땅 되냐,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시마네현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바다에 태극기가 떠 있는
독도 사진을 또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래 가사 굳이 안 들려드려도요. 그 누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길 바랍니다.